이 의원님, 네. 앞서 잠깐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윤석열 총장의 공개 소환 폐지 지시 그리고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야당은.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정황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고민정 대변을 통해서 인권과 검찰권의 자제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지시가 있었고 또 그다음 월요일 날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 검찰 개헌안을 바로 즉시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다음 날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헌을 내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뭔가 성과를 또 보여야 될 겁니다.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결정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내일 이제 서초동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주에 일단 집회가 있으면서 검찰 개헌을 했는데 만약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수용한다는 차원들 그게 예. 있을 거고요. 또 한편의 의미는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너무 검찰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첫 케이스가 사실은 정 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아무래도 조국 장관의 소환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특혜가 어떤 면에서 아니라는 것들을 좀 검찰 입장에서는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넓힌다라고 이야기할 예.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포토라인이 좀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동안 개선 논의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나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또 이게 낙인 찍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출두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카메라 프로씨가 수백 개 터트리는 게 정말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 본인은 또 모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하필 정경심 교수부터냐라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되겠죠. 예. 자, 시점은 묘하긴 합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소환과는 무관하게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을 없애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이런 검찰의 설명을 조금 더 저희가 믿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정 교수 비공개 출석 굉장히 비공개 소환이니까 당연히 비밀리에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정경심 교수의 동선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자택에도 기자들이 많이 가 있었을 텐데 잡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예. 그리고 9시 9분에 기자들한테 이 사실이 공지가 됐는데 그전까지는 기자들이 전혀 몰랐어요. 예. 사실 이제 정경심 교수의 소환에 대비해서 기자들이 이제 새벽부터 이 조국 장관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어저께 소환 조사를 받고서 나오면서 자택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종합을 해보면 일단 어제 이제 3일 전날에 2일 날 이제 소환과 관련해서 검찰과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다음에 예. 소환 전날에 아마 집을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포착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곳에서 자고 아침에 검찰에 간 거다? 그렇습니다. 모처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어제 이제 9시에 검찰을 가면서 이제 검찰의 도움으로 예.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기자들한테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올 때도 아마 나와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모초로 다시 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자들에게 포착이 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 정경심 교수는 기자들하고 좀 숨바꼭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인물이니까 기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뻗치기라는 걸 하는 거 일면 이해도 됩니다만은 또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권 문제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3의 장소에서 머물다 검찰에 출두했다. 정경심 교수 알겠습니다. 자, 김근희 기자. 네.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밤을 새울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부르는 것보다 한 번에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 밤샘 조사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인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8시간 만에 끝났어요. 검찰이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 김태일 기자가 이야기한 예. 것처럼 어제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후 5시쯤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법조 출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나 참고인들의 조사를 받게 되면 통상 밤 11시에서 12시까지 가게 되거든요. 새벽 넘어갈 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이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 조사 자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아마도 자정을 넘을 것이다.
또한 검찰 역시 여러 번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에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좀 예. 길게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정 교수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개혁 문제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조사를 밤샘 해서 이뤄지는 것도 인권 침해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오후 5시쯤에 좀 이른 시간하에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공개 소환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또 피의자를 밤새도록 조사하는 것, 이것이 모두 잘못된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알려져 있어서 개혁 방안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 하필 공교롭게 정경심 교수부터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뒷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밤샘 조사는요, 이미 이제 이 검찰에서 본인이 어떤 허락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이미 조사를 못 합니다. 정경심 교수 때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오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예. 거고요. 밤샘 조사는 본인이 동의하에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9 to 5, 5시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조사 중에 굉장히 좀 어지럽다. 뭐 이런 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희귀병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정경심 교수의 지인 입에서 나온 게 언론에 보도된 터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8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요정 기자, 보통 이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검찰 쪽에서 조서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맞으면 사인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는 아직 조사가 안 끝나서 그런가요?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통상 검찰 조사는 말씀하신 그 서명 날인으로 마무리가 예. 되는데요.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거를 확인받고 예.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정 교수가 지금 이 날인을 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간 상황이고요. 예. 결국 정 교수는 이번 조사의 이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다시 출석을 해서 날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검찰의 논리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명한 건 정 교수의 추가 소환이 예상이 되면서 검찰의 조사 지원은 불가피해졌다는 건데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되면서 과연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털어놨을까? 또 남편인 조국 장관의 이 개입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모든 건 내가 떠안고 가겠다. 남편인 장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죠. 남편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는데 사실 확인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일단 조국 장관 예. 일가의 그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한 말인데 예. 이 정경심 교수가 이제 청문회 당일날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예. 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의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고요. 예. 일단 이 증권사 직원의 진술이니까 일단 어쨌든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예. 또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제 진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권사 직원 김모 씨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유호정 기자. 지금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지금 오촌 조카 조모 씨를 구속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유력한 공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이 오촌 조카를 구속하면서 이 공소장에는 이 공범 여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공범 여부를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검찰과 정 교수 간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예. 같은데요. 어떻게 조 씨와 정 교수가 공범인지 그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되면 정 교수가 조사를 받기도 전에 조 씨의 공소장을 통해 자신의 범죄 사실, 검찰의 논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이 범죄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검찰의 법리 검토가 끝난 거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 노출이 될 경우에 수사나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가는 건데 예.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예, 오촌 조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를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수싸움의 하나다. 그렇게 봐야겠군요. 일부에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관련 혐의를 받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유호정 기자의 분석이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관련자들 다 소환 조사 끝났어요. 일부 구속됐고요. 네. 정경심 교수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남은 거는 조국 장관입니다. 네. 조국 장관을 향해서도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오늘부터 언론에 본격적으로 많이 거론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예. 대한 조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서명 날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서를요. 일단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서명 날인을 해야지만이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환됐을 때
부인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받을 때 사실은 진술하는 시간보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더 오래 길었습니다. 예. 막 한자 전부 다 확인해서 이제 날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안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14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이 뭔가 구체적으로 물을 때 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그걸 파악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서명 날인을 안 했다는 것은 다시 나가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다시 소환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소환하라고 출두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마 또 출두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조사가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정경심 교수의 진술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검찰 입장에서는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조카 같은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 공소장에다 그걸 뺀 이유도 거기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공범관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공범관계에서 그 사실관계를 적실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9to5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소환됐을 때도 예. 뭐 제대로 조사하리라는 또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국 장관을 할 것이냐. 원래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동시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조국 장관과 지금 정경심 교수는 어떤 면에서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국 장관이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야 그다음에 사법 처리 여부가 일단 결정이 돼야지만이 예.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조국 장관에게 묻지 않을까 그런 예. 또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조금 앞서가는 얘기군요. 지금은 조국 장관의 소환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할 건지 또 수사는 언제 마무리될지 이제 그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당면한 과제다. 김근희 기자, 어떻게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로 갈 것인지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지 검찰 내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선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추가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조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을 직접 불러서 부인의 혐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기각됐다 이런다고 하면 검찰이 굉장히 큰 후폭풍을 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의 향후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소환 얘기를 꺼내기는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굉장히 좀 앞서가는 성향이 있어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요. 한 네.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지난번에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만약 자신이 소환되면은 거취를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네.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만 만약 소환된다면 조 장관이 본인이 소환된다면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역대 우리 역사상 현직 예. 장관이 일단 구속된 경우는 이제 자유당 시절에 예. 한 명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현직 장관을 가지고서 소환된다고 한다면 거의 역사상 처음의 이 기록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조국 장관이 그동안 쭉 했던 이야기를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보면 과연 현재 검찰 수사를 어떤 신뢰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떤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결국은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근거로 토대로 두면 부인의 구속 여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검찰 기소가 아니라 실제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예. 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의 문제도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좀 재판의 어떤 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예. 아마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그렇게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오래된 상황이 진행된 걸로 봐서 예. 조국 장관이 본인이 소환된다고 해서 그만두진 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마 기소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것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예. 그동안의 발언에서 보면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된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검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은 안 쓰겠습니다. 소환된다 하더라도 장관의 거취 문제는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전망에 좀 무게가 실린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